퓨처 셀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솔직히 말은 다르지만 아까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야기했던 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네고빅입니다. 2024년이 밝았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나오지 않고 이렇게 책 몇 권을 가지고 와서 올해 어떤 것을 할 건지 제가 가볍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다가 목소리도 담고 다른 영상을 쓰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촬영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뒤져보다가 항공 촬영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고 또 무엇을 읽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무거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PDS 다이어리라고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스터디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이어리를 구매하면은 자기가 관심사가 있는 단톡방으로 초대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다이어리와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가격이 한 35,000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새해를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간단히 적었었고요. 이제 작년에 이루어낸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 크게 생각나지 않아서 많이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24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틀을 줬던 거는 건강과 경제와 성장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거 약간 제가 각색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 하나, 둘, 세 가지에 대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실천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실천을 하는 동안 어떤 방해 요인이 있는지 차례대로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일을 하는 거겠죠. 그쪽으로서도 성장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있는 것들을 꺼내놓는 것보다 어떤 기준 아래서 꺼내놓는 것이 확실히 추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했던 그 만다라트 표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적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빈칸도 있긴 한데 또 살다 보면 또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024년의 계획을 이렇게 적었고 매번 페이지를 열 때마다 볼 수 있게 맨 앞 페이지에다 구성을 해뒀더라고요. PDS에서 말하는 그런 기록하는 게 있긴 한데 다 자기가 쓰기 나름이지 않겠어요? 자기가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적을 수 있을까? 그 잘 적는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적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이제 또 서점을 갔는데 또 좋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또 파서블이라는 책인데요. 주간, 월간, 그리고 분기, 연간 기록을 자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막 열어서 이렇게 막 이야기는 바로 할 수 없겠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디든 앉게 되면은 다이어리를 펴라. 이게 라는 것이었는데요. 정기적으로 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매일매일 돌아보면은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현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기가 자기의 다이어리를 보고 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사람은 일주일 정도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 사주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지금 1월 1일이 마침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또 토요일이고 저는 정해진 시간을 일요일 날 저녁으로 정해놨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일요일마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일은 마침 주간 근무라서 주간 퇴근 후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올해 읽은 게 아니라 작년 말에 읽었습니다. 이거를 올해 실천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읽었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PDS 다이어리나 아니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올해 그 다이어리를 1월부터 12월 말까지 끝까지 적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새해 처음부터 읽었던 책을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바로 이 책을 읽었어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신기하게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예전에 다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그 미드 중에 워킹 데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확실히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은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떠올랐던 거는 한국사를 가르치시는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말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은 죽음을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죽음을 기억한다면은 어차피 한 번 하는 인생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두 번째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저번에 이 행동을 잘못해서 그릇되게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훨씬 더 좋은 행동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확실히 긍정적일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감정적으로 많이 이끌려 다니고 그리고 그 상황이 많이 겹치다 보면은 아무리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산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가 언제나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고 경험이 없다면 유연함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여유도 부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땐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한길 선생님 말씀이 적어놔서 이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올해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책을 고르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책을 읽을 때 보면은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책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한 문장이라도 가져가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그 문장을 가져가면은 가장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은 바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럽 증권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유명한데요. 저도 이 책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쉽게 읽을 그게 안 나더라고요. 재작년에 이렇게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서 주식 서적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저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데 제가 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책을 주르르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서 한다면은 지금 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첫 서적으로 이거를 골랐어요. 어떻게 이분들은 생각을 하고 돈을 다루고 있었는지. 아마 이 서적을 몇 번 더 읽어야 될 거예요. 몇 번 더 읽어야 될 텐데 이렇게 빨갛게 하나 해둔 거는 이 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놔뒀습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머리에 도달하기 전에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이론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로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알면은 다 성공했겠죠.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관련된 지식이 제가 얕기 때문에 막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영서인데요. 영서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Be Your Future Self Now라는 책이고 우리나라에는 Future Self라는 책으로 벌써 출간이 돼 있고 현재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Future Self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솔직히 말은 다르지만 아까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야기했던 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는 삶처럼 살면은 뭐 당연히 오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은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대상을 그려놓고 이 대상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건데요. 그 벌써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나는 오늘 그 선택을 할 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선택을 하는 거죠. 뭐 가장 큰 예가 그런 거죠. 내가 뭐 운동을 해서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3년 뒤에 뭐 키로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난 되고 싶어, 몸짱이 되고 싶어 했는데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정신줄 놓고 뭐 맘대로 솔직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그 미래를 생각하며 나는 이것을 목표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먹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몸에 좋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삶을 살아라. Be your future self now.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은 표현의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에 따라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서적이 나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동료에게 책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책을 읽기가 힘들면은 쉬운 책부터 읽어봐라 해서 쉬운 책을 한 가지 건네줬는데 며칠 만에 읽어서 잘 봤다고 돌려주더라고요. 재밌게 보셨냐고,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 더 읽어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여쭤보니까 뭐 비슷하니까 뭐 시간 낭비니까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조금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한번 서적을 읽었을 때 유사한 내용을 접한다면은 그게 시간 낭비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유사한 책들을 계속 읽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잊기 마련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망각의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내용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사는 삶처럼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도 지금 이 촬영이 끝난다면 또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입을 시키고 반복을 하고 잊지 않도록 아예 새겨버려야 되는데 한 권만 읽으면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한 책을 계속 읽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게 제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저는 하나의 장치를 거는 거죠. 글을 통해서 독서라는 습관도 얻었고요. 그래서 유사한 책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관통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또 이 내용이네 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내용이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적용을 했을까? 라는 심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주입을 하기 위해서 퓨처 셀프를 가져왔는데, 영서인 이유는 그냥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단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좋은 문장이 있으면 밑줄도 그어보고 읽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하지 않지만 꾸준히 한다는 것이 중요해서 페이지 수로는 4페이지, 장수로는 2장이죠. 2장 읽으면은 저 기준으로 한 10분 정도 읽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정도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독을 하기 위해서 쭉 살펴봅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체크를 하고 쭉 그렇게 읽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읽고 다시 한번 또 읽고 이렇게 3번 정도 읽고 나면은 한 빠르면 40분, 더 짧으면 30분 이거와 또 다른 책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소개시켜 드려봤자 다 아시는 책일 것 같아서 우선은 놔뒀고요. 2023년 어떤 걸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매주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책과 제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쭉날쭉한 업로드로서 많이 찾아갈 수 없었는데 찾아간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저는 이거를 기록용으로 시작했던 거고, 내가 이런 책을 읽었고 내가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고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와서 보고 공감한다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질타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52개 꼭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토요일에 영상이 올라가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 주에 하나씩은 제가 그 주 책 읽었었던 것들을 가져와서 소개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쭉쭉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원해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